하루 일과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. 뭐 사무실 별일 없으면 저 사무실에 와서 애들하고 좀 같이 일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 좀 얘기 듣고, 그거 아니면은 뭐 지인들 만나고 뭐 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. 그리고 주말에만 좀 여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이제 저희 애 둘이 운동하니까 이제 걔네를 가르치면서 그 엘리트 애들 좀 모아서 스킬 트레이닝 좀 시간 나는 대로 좀 정해져 있진 않고, 그것도 시간 되면 제가 나와서 좀 봐주고. 이때 저는 뭐 현역 선수였고, 현역 선수를 하고 있었는데, 이제 뭐 고등학교 이제 농구 선수 출신 애들이 있었고, 저랑 같은 친구들이고, 이제 그 친구들이 예, 4명이 있었는데, 그 중에 좀 한 명이 와서 저한테 제의를 했고, 그거를 이제 제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. 그 당시에 초상권이라는 게 좀 있어서 이게 구단에서 사실 허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, 그냥 내가 뭐 선수로 뛰고 있는데 또 선수 쪽으로만 신경을 써야지, 이런 또 농교실 운영이라는 게 되게 이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, 어쨌거나 뭐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좀 쓰게끔 했죠. 좀 해서 좀 맡겼는데,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게 뭐 친구라는 그런 이름하에 이제 뭐 이름을 맡겼지만,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 관여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어쨌거나 회원수로 늘면서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뭐 경영이나 뭐 어떤 금전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 사실 저는 뭐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. 이제 그래서 그런 관여를 안 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편해서 그런지 회원수는 좀 늘은 거고, 다만 좀 나중에 제가 알았을 때는 좀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경영이 있었기 때문에, 제가 이게 들여다보니까,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뭐 코치나 감독하고 그럴 때는 뭐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지.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뭐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뭐 농구 저변학대, 그러니까 유소년 저변학대와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이 이제 은퇴 후에 어떤 지도자 외에는 어떤 좀 길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좀 은퇴 후에 이런 농교실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름을 좀 준 거고, 그런 취지를 했지만은 뭐 취지에 맞게끔 회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양산이 됐죠. 사실 뭐 따져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애들이 여기를 거쳤기 때문에 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제 30살이 다 넘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그 선수 그 회원 출신 애들이 여기 뭐 농구 다시 강사나 직원으로 지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좀 이제 그런 쪽으로는 되게 이제 좋은 뭐 취지의 어떤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이제 농구 감독으로서 이제 2013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이쪽 일을 들여다봤을 때, 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실 뭐 그런 취지는 있었어요. 또 하나 취지는 제가 뭐 언제까지나 농구 감독으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로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에 그럼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방편으로 일단 이거를 좀 시작을 한 거죠. 일찍. 뭐 다행히 잘 만들어져 있었고, 그런 취지 하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뭐 제가 모든 거를 다 맡기고 저기 했지만, 내가 은퇴 후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여기에 어떤 단장으로서의 그 자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 보니까 그 2014년 이후에 들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하고 되게 많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뭐 그게 뭐
끔찍하죠. 뭐 보면은 아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이게 만나지 말아야 될 애들이 저한테 온 거고 어쨌거나 사람이 살면서 뭐 강도 한번 당하기도 쉽지 않고 도둑질 당하기도 쉽지 않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일생에 정말 한 사람한테 어떤 불행이 찾아온다고 봤을 때, 야, 그게 어떻게 제가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, 제 아는 후배, 10년 동안 아는 후배를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일이 벌어졌는데, 사실 뭐 그게 뭐 당시에 사실 그게 2011년이니까 사실 그런 성부조작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예가 전혀 없었고 좀 무지한 거죠. 그러니까 아마에서 프로가 되면서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뭐 기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운동만 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이런 지식도 상당히 부족한 거고 뭐 그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인식이나 그런 교육이나 부족하다 그래도 어쨌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가장 큰 거죠. 어쨌건 공인이었고 어떤 공인의 위치에서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.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전국적으로 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. 그게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 자신은 그리고 그게 뭐 정기리그 마지막 시합에 이제 순위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후보가 나가는 건 다 언론에 이제 나온 거고 그게 걔네가 저한테 뭐 이런 걸 제의했을 때도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저는 부정적인 약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농구는 감독이 선수들한테 지라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걔네한테는 얘기했지만 그냥 계속 그런 걸 거절했어요.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정규리그 순위가 결정되니까 그 출전이 뭐 나오냐 안 나온다 다 쉰다.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떼어서 괜히 순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그런 사건이나 이제 그런 게 뭐 먼저 일어나고 뭔가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 그러면 저한테 오지도 않았겠죠. 사실 그런 게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고 나쁜 일이라는 거를 뭐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할 일도 없고 그 조그만 돈에 뭐 그거 자기 평생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? 제 성격상 사실 그런 거는 되게 받아줄 수 있는 사건이 사항이 아니었거든요. 그냥 정기리그가 다 결정 나오고 그 후배가 뭐 돈에 대해서 이제 이 돈이라는 게 저한테 결국은 조그만 돈이지만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죠. 저는 사실 그렇지만 제가 뭐 애들한테 해주고 애들을 빼겠다고 뭐 해서 놀래 야 돈 얼마 가져 이렇게 짜고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냥 그러한 거지만은 뭐 항소 같은 것도 사실 너무나 제가 힘들고 다시 한번 법정에서 그런 거를 소명한다는 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. 어쨌든 사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었고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한 실망감도 그렇게 큰데 이걸 뭐 제가 뭐 주도를 하건 안 하건 뭔가 제가 뭐 나쁜 마음을 갖고 했건 안 했건 그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항소를 하기도 싫었고 항소를 할 때 변호사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좀 제가 그 애들한테 어떤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양형에 뭐 참작이 된다 그러던데 저는 애들한테 돈을 받고 정말 이걸 해준다는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. 안 된다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농구는 감독이 애들한테 수비하지 마 오늘 져야 돼 비켜줘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후보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용병 외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비주전도
외국 선수랑 이렇게 조화가 되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주전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8명, 9명까지는 언제나 받쳐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비주전이 나가도 더 열심히 자기가 감독한테 잘한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. 그러면은 주전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, 얘네가. 얘네는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, 얘네는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. 그러면 비주전이 나가더라도 이건 언제든지 농구는 외국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면 이길 수 있고 상대편이 또 어떤 컨디션인지 모르잖아요. 상대편이 똑같이 비주전을 내보내면은 그럼 내가 상대편한테 전화해서 야 그거 주전 우리 빼니까 너도 빼 이걸 짜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걸 제가 진다 이긴다는 거를 저기를 보장해주고 시합을 하냐 이거죠. 난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이게. 그러면서 제가 뭐 그 놈이 오래된 10년 후배니까 농구 선수 많이 알아요. 그러니까 제가 김영만 코치나 이승환 코치 불러다가 밥 먹으면서 호텔에 왔길래 야 너네가 들어와라고 이게 얘가 하는 얘기가 이게 뭐 맞냐고. 어? 근데 그걸 제가 만일 나쁜 짓을 하신다면 코치들을 불러다가 내가 그런 걸 뭐하러 얘기해요. 예? 김영만 코치나 저 새끼 웃기는 왜 근데 걔네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청탁이고 승부력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. 김영만 코치나 그냥 저 새끼가 저놈이 하는 얘기가 오래된 후배니까 그냥 하는 얘기고, 이제 뭐, 제가 물어봤을 때는, 뭐, 다 가볍게 생각한 거죠. 걔네도 그런 걸, 사실 그걸 잘 모르고. 뭐, 억울한 것보다는 그냥 미안한 마음밖에 없죠, 저는. 다, 모든 그 가족이나, 제 농구교실 애들이나 또 주변에 저를 사랑해줬던 그 뭐 팬들이나 또 농구 관계자 선후배들 다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.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켰고 저로 인해서 또 그 농구라는 이 프로농구가 인기가 떨어질까봐 또 노심초사했었고 또 이제 저로 인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농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잖아요. 이 농구라는 종목에서. 이제 그런 미안함밖에 없었지. 뭐, 정말 억울하다, 뭐, 이제 그런 거보다는. 어쨌든,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, 창피했고,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고. 뭐, 결국 제가 돈은 다 돌려줬어요. 그, 받았던 돈은. 그게 이제,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축구가 터지면서,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인지를 한 거야. 아, 이게, 이런 거구나. 뭐, 예를 들어 자살하고, 뭐, 검찰이 뭐, 저기 하고, 그런 거 봤을 때, 정말 무서웠어요. 제가 너무 그래서 제 변호사를 바로 찾아가서, 설명을 다 했고, 사실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, 정말 너무 두렵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다 제가 얘기를 했고 어쨌든 뭐 그 변호사 형이 그러더라고. 먼저 일단 돈을 받은 건 잘못이니까 돈을 일단 돌려주라고 해서 돈을 이제 돌려줬고 그러면서도 이제 축구가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되게 힘들었죠. 제가 뭐 가서 자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변호사 형은 야 그래도 뭐 아직 뭐 축구만 하고 끝나지 않겠냐 이게 뭐 다 저기도 아닌데 네가 왜 굳이 가서 그걸 자수를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어. 근데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 힘든 거죠. 아니 언젠가 나도 저 상황이 오면은 걔네처럼 내가 그 적이라고 자살할 수도 있겠다. 그게 축구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였어요. 근데 뭐 3개월인가 4개월이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은 어쨌거나 파묻혀 있었을 뿐이지 이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불안감을 갖고 살았죠. 살아서 뭐 2년 후에 2013년 3월경인 3월 11일경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2년 몇 개월 동안 제가 너무나 그것도 힘들었어요. 그게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에 뭐 배구부터 해서 또 야구부터 해서 뭐 계속 연달아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살이 뭐 5kg, 7kg씩 빠질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
뭐 그 과정에서 재판받고 구속되고 뭐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사실. 그게 뭐 사실 죽음, 자살 뭐 그런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. 뭐 특히 뭐 영장실질 검사 받을 때 뭐 집에 이틀인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제가 했으니까. 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.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는. 근데 뭐 집에서 이제 제 와이프나 가족들이 뭐 다 지켜줬고, 어쨌거나 뭐 몸만 편히 온전하면 우리 가족은 다 괜찮다. 그 오빠가 만일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자기도 따라줄 수밖에 없고, 우리 얘들은 누가 돌보냐 이거죠. 그래서 마침 걔네가 되게 어렸어. 2학년, 1학년, 3학년이었으니까 걔네가 아마 좀 뭐 대학생이나 좀 사회에 좀 뭔가 적응이 되고 컸으면 아마 제가 놨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, 뭐 와이프 말대로 뭐 제가 뭐 농구의 모든 걸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애들한테는 클 때까지 있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뭐 만약에 내가 그런 걸 극단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사고방식이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고, 특히 아들들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큰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뭐 10개월 동안 수감 생활도 제가 하면서 되게 힘들었지만은 뭐 결국은 가족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고, 복귀 생각은 전혀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자신이 일단 있진 않아요. 얘들 앞에 어쨌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는 게 좀 자신있게 바라보는 게,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내가 말이 먹히지. 저 사람 뭐 이러면은 이제 내가 전달하는 게 다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감부터 없고, 사실 그냥 복귀보다는 저는 그냥 계속 어떤 봉사적인 부분하고 재능 기부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싶고, 또 우리 두 애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위해서는 좀 내가 좀 사면이 돼서 좀 편하게 농구장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. 그러니까 얘들 시합하는데도 제가 되게 못 가본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많은 그 농구인들 계시는데 가서 또 제가 뭐 인사드리는 것도 되게 송구스럽고 해서 잘 안 갔는데, 좀 농구장에라도 좀 편하게 제가 숨 쉴 수 있게, 뭐 선호 후배 만날 때 편하게 좀 만날 수 있으면 되지. 우리 애들 운동하니까 가서 제가 응원하고 응원하면서 뭐 주위 분들하고 인사하고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,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재정기부나 농구 쪽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뭐든지 다 하고 싶은 상황인데, 그러려면은 좀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. 뭐 복귀보다는 이게 뭐 쉽지 않겠지만 뭐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지금 저희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 아직도 자신 있게 못 서는 거는 제가 뭐 평생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다만 그런 거를 좀이라도 좀 마음이 편해지려면 제가 좀 그렇게 활동이라 그래야 되나, 뭐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더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씩 메꿔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언제나 팬분들한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이 늘 제 가슴 속에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뭐 저를 꾸짖으시는 분도 많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
어떤 그 모든 게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제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많이 좀 격려를 또 해주시고 저에 대한 용기의 말도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뭐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뭐 팬들분한테 많이 실망시켜드렸지만 그 실망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